앞서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오늘 국회가 아주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리면서 고성의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한번 간사회의 업무 좀 열어봐요. 야 간사 선임이 있으면 위원들, 법사위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불통이야 불통.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해봐요. 그렇게 당당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숨어요? 두더지예요 두더지. 늘 위원장석에 앉아서는 못 들어왔더니 문을 잠궈요 이렇게. 문 열어봐요.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왜 거기서 고함을 쳐요? 조용히 지나가지 왜 말고. 저에게 시비를 걸죠? 난 회의하러 온 사람인데. 난 회의하러 온 사람인데. 지나가라! 들어오셔 이 집에 법사위 해산해. 정말 아수라장이네요. 이종호 실장님. 네.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를 예약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개원식도 아직 열리지 아니한 국회가 몸싸움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충돌도 사실은 이 양비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입법 청문회,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왔는데 국회에서 사실 요건이 맞지 않지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의 정책적인 측면을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탄핵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딱 5만 명만 모으면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청문회란 이름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접수를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접수를 했고 또 47명의 그 증인들 다 면면이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파면시키는 대통령이 직위를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정확하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결혼하기 훨씬 전에 부인의 그 사적인 어떤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권력의 측면으로 파면을 시키겠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 야당의 법사위 위원장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또 여당은 저렇게 사실 몸으로 막겠다라고 중과부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내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성진 부회장님.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여당 의원들이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자고 하면 최대한 듣고, 그리고 사실 이전에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그 반대 토론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정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발언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는 최대한 수용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래야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래 이 민주주의란 게 다수는 소수를 배려해야 되고 소수는 다수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뭔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장을 하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다수가 소수를 배려해준다는 거는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반영할 게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정 속에서는 물론 위원장을 지금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저 과정 하나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뭔가 여기 이 과정 속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 좀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를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나, 좀 아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아수라
장속에 결국 부상을 호소하는 의원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요, 얼음팩을 얼굴에 붙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밟혔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양심이 없어. 사과를 받지 않으면 사과가 맞으면 안 돼요. 뭐냐 그 소리야. 내가 먼저 해서 자, 앉아주세요. 법이란 무슨 말이야? 앉으세요.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고동진이도 다쳤어요.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누가 말렸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짓밟힌 고동진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전현희 의원은 때린 사람을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밟은 사람은 정청래 위원장이다 이렇게 또 지목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차준 교수님. 예.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형사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국회 선진화법 상의 그러니까 지금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만 저는 사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동안 망각했던 소위 말하는 그 동물 국회의 모습이 또다시 재현됐구나 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앞서 우리가 아까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공소 취소 관련된 부분,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그렇죠.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2020년 1월 달에 재판이 회부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이 재판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빨리빨리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됐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은 그럼 사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오늘 지금 탄핵 청원에 관한 지금 국회 상임위가 열린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금 청원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놓은 21대 통계를 보면 총 162건의 청원 중에서 무려 82.7%가 계류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만 처리됐던 것 28건 중에 본회의 불부의가 27건이고요. 철회 결정이 1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동안에 국회는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자, 지금 이 5만 명만 넘으면 청원이 가능해요. 지금 만약에 지금 다음에 대선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5만 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탄핵 청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회의 진행이 되면 과연 집권 세력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겠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의 그 청원의 처리 갈래를 본다면 완전히 이와는 동떨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원의 정치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들 뭐 구속되거나 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아수라장 속에 청문회가 시작됐지만요.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집단 반발한 건데요. 만나보시죠.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말씀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말하라면서요. 발언권 자체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질의하세요. 새벽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시키십시오. 뛰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들 한 분 나오세요. 곽규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사상 초유의 주제인데 뭐 흘러가는 걸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얼굴 본다고 발언권 중지시킨다고 하고 5분 동안 째려보면은 퇴장시키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법에 규정이 있어요. 145조 2항 보면은 이와 같은 의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명백하게 국회법 제145조 2항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제가 돈이 굉장히 많다. 그럼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 사회 상규라는 게 있고요. 사회의 그 기본적인 질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은 도대체 그 법사위 운영을 계속 뭐 그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곽규택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안 따르겠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 국회의원인데 법사위원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징계를 받을 수는 있는데 차라리 나를 징계해라. 그렇다고 해서 나를 뭐 그 국회에 경위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끌어내겠습니까? 국회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 해가지고 끌어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겠다. 그냥 국회가 난장판이 되려면 더 심한 걸 갖다 봐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원 실장님. 네. 질서유지권은 위원장의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너무 정 위원장이 남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화법을 뭐 공부하고 하라. 뭐 지난번에는 이런 발언도 했죠. 법에는 선진화법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 왜 만들었냐면 다수당이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숙려 기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그 숙려 기간을 통해서 이 많은 어떤 논의를 거친 끝에 법을 통과시켜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물국회가 아니라 서로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충분한 기회를 또 주고 소수당한테 그 과정 이후에 이제 표결에 붙여라, 본회의에 붙여라.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의 이 태도는 뭐냐면 이 규정대로 내가 다수당의 법사위원장이니까 이 의사봉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법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당의 목소리도 아니고요. 협상도 없고요. 그저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다수당의 뜻대로 따르라가 됩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정권 바뀐 대로 법대로 하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한테는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전에 이런 청문이 실제로 몇 번 열렸다고 하셨나요?
거의 열리지 않았죠. 거의 열리지 예,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 청원을 그러니까 처리한 경우가 제 기억에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안 가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게 청원이고요. 사실 이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런 청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 무게로 봤을 때는 청원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사실 그런-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그 부분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몰라도 이 청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거, 아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좀 정치적인 포용, 정치적 그릇을 좀 키우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과거 국회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니 그 지금 박규택 의원님 오늘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눈에 상당히 좀 이렇게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윙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박규택 의원이 계속 째려보겠습니까? 그리고 박규택 의원이 설마 째려본다고 해서 그것이 회의 진행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 좀 더 유머스럽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서로의 여유가 너무 없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진행 방식이라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징계받고 모두가 재판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과정이 아닐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